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륜이 결연하게 수도 개경으로 올라옵니다. 왜요? 이성계가 개국 반대파들에게 자, 이제 조선 조정에서 함께 일하시죠 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태조 이성계는요, 우선 개국 후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대파들을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새 나라 운영하는데 인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이성계는요, 경륜이 있고 박학다식한 하륜이 조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륜은 고민하다가 그 부름에 응답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륜이 태조 이성계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태조의 신하가 된 하륜. 하륜은요, 종이품, 경기좌도 관찰사로 임명이 됩니다. 와, 높게 됐는데. 네. 그런데요, 이때 하륜은요, 조정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굴까요? 정도전.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실권자였던 정도전. 불과 몇 년 전에 죽일 듯이 대립했는데 이제 아무 일 없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지내기는 어렵죠. 너무 어색한데요? 어색해.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한데. 너무 어색해요. 네. 네. 아유. 게다가 조선 조정에서 두 사람의 입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클래스가 달라요 지금요. 네. 그죠? 하루는 정도전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정도전과 개국 공신들 사이에서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벼렸던 그때, 하륜의 눈에 딱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천도 문제였습니다. 수도를 바꾸는 수도 거. 옮기기. 맞습니다. 수도 바꾸는 거. 태조는요, 개국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고려 수도인 개경을 떠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다?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바꾸고 싶었겠죠. 그래서 수도를 바꾸게 된 거. 네. 그러니까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경에는요, 여전히 고려를 그리워하는 세력 있다 없다? 많다.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륜이 출사할 당시에 조선은요, 계룡산으로 천도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도 예정지였던 계룡산 일대를 유심히 보던 하륜. 뭔가 번뜩 생각이 나서 호기롭게 태조에게 문서를 하나 올립니다. 그 문서를 읽어본 태조? 화들짝 놀랍니다.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길래 하륜이 올린 그 문서를 본 태조 이성계가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도읍을 건설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자, 태조가 왜 놀란지 알겠죠? 반대에서? 반대파. 맞습니다. 하륜이 계룡산의 지형과 물길의 모양이 도읍지로 쓰면 나라의 기운이 쇠하고 패망하게 되는 형세로 보인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오. 그런데 이거 태조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아니죠. 안 좋은 내용이죠. 네, 이거 달갑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당황도 했겠고 화도 좀 났겠죠. 그죠? 새 도읍지에서 새 나라의 이상을 펼쳐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딱 하륜이라는 사람이 태조의 선택에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하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기운이 안 좋다 이런 말로 한다는 게. 하륜은 믿을 구석이 있었어요. 믿을 거죠? 하륜은 일찍이 풍수지리를 깊이 공부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학문에 능해요. 성리학 이외에도요, 의술, 천문, 풍수지리, 심지어는 관상까지 조예가 깊습니다. 아는 게 많아도요, 사실 왕한테 반대 의견을 내는 거 이거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그죠? 하지만 눈밖에 날 걸 각오하고요, 그동안 배운 풍수지리를 최대한 동원해서 태조에게 직언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륜의 말을 들은 태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전면 취소. 태조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계룡산 도읍 공사를 전면 취소합니다. 오. 태조의 입장에서도 건국한 지 불과 한 2년밖에 안 된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역을 그냥 강행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태조는 조정에 보관하고 있던 풍수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했는데 그 조사 결과 하륜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하륜이 태조에게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어필이 됐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반대했잖아요. 그럼 하륜이 대안을 줘야 될 거예요, 대안을. 그렇죠. 하륜이 도읍지로 적당하다고 추천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종로, 한양. 아닙니다. 어? 바로 지금의 신촌과 연희동에 있는 무악산 일대였습니다. 무악산. 연세대를 떠오르시면 될 거예요. 아. 네. 자, 그런데 다수의 신하가요, 하륜의 이 의견에 반박하고 나섭니다. 그중에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정도전. 정도전. 맞습니다. 정도전. 오, 둘이 이제 드디어 붙을 매치가 이게 성사가 된 거네요. 오. 정도전은요, 사실 천도 공사를 하기 전부터 꾸준히 태조한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민생을 안정시킬 때지 도읍을 옮길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도론에 반대한 거네요. 반대한 사람이에요. 천도 반대. 자, 그런데 천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자 정도전은 작정하고 태조에게 이런 말을 올립니다. 어찌 술수한 자만 믿을 수 있고 선비의 말은 믿을 수 없겠습니까? 술수한 자가 그러면은 하륜이란 뜻이에요? 아, 느낌이 오시죠 지금? 태조한테, 이성계한테 정도전이 아니 어떻게 풍수지리 같은 술수를 쓰는 자의 말만 믿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정도전, 선비, 즉 자신의 말은 못 믿느냐? 이런 의미예요. 오. 이 말은 사실 도읍지를 옮겨야 한다고 말한 신하들을 두고 던진 말이긴 했는데 하륜 입장에선 정도전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자기 말에 대한 반박. 반박이죠. 그죠? 와, 그럼 난 선비 아니란 말인가? 그렇죠. 술수한 자. 저거 나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럼 태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태조는 정도전 말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 이때는 태조 역시 정도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입니다. 천도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정도전은요, 어쩔 수 없이 천도하겠다는 태조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정도전이 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 곳, 거긴 또 어디였을까요? 지금의 경복궁. 맞습니다. 바로 태조가 선택한 한양 북악산 일대였습니다. 땅이 넓고 사방이 산이어서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으면서 나라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 이때 다시 딱 한 사람이 북악산 일대를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하륜. 맞습니다. 하륜이었습니다. 자, 팽팽하네요. 지금 팽팽하죠 지금? 와. 쟤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아, 지금 안 맞아요? 네. 무악천도의 하륜, 북악천도의 정도전, 두 사람의 입장이 또다시 부딪힌 겁니다. 진짜 안 맞다. 자, 그렇다면 과연 조선의 새 수도는 어디로 정해졌을까요? 바로 북악산으로 결정이 됩니다. 오. 하륜이 풍수지리에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했지만 정도전의 논리를 꺾을 그런 입지는 아직 되지 못한 거였죠. 자, 그렇게 천도 문제로 태조의 눈에 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도전의 탄탄한 영향력과 존재감 역시 또 한 번 느낀 하륜. 자, 그런데요.
1396년 이인자 정도전에게 뜻밖의 위기가 닥칩니다. 정도전의 위기? 이때 조선 조정에 명나라 황제가 극대노하면서 정도전을 당장 명나라로 보내라고 하거든요. 1년 전 1395년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명나라에 신년 축하 그린 표전문을 보냅니다. 자, 표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나라 황제가 받는 표문과 명나라 황태자가 받는 전문을 합친 말입니다. 그런데 명나라 황제가 그 표문을 보고 도발대발 화를 낸 거예요. 명나라 황제가 보기에 야 이거 봐, 여기에 경박하고 모욕감을 주는 글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명나라 황제는요, 그 표전문을 갖고 온 조선 사신을 억류하고 추궁합니다. 이때 사신이 표문은 정도전이 작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자, 명나라 황제가 분노했다는 소식에 조선 비상 걸립니다. 태조는 일단 황제를 달래겠다는 생각으로 급히 또 다른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은 정보가 잘못됐습니다. 표문을 지은 건 정도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해명하죠. 명나라 반응 어땠을까요? 그래도 정도전 보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정도전은 군제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 군제 개편의 일환으로 강력한 진법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명나라가 이 진법 훈련을 요동정벌, 즉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 훈련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명나라의 그 정도전 압송 요구는 정도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나라에 간 사신들은요, 가는 족족 억류됐고요. 사태는 점점 악화가 됩니다. 답답했던 태조는요, 어느 날 비밀리에 신하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정도전을 보내야 하는가, 안 보내야 하는가? 오. 실록에 따르면요, 당시 신하들은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정도전을 반드시 보낼 건 없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륜이 홀로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정도전을 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륜은 여기서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약간 계속 견제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말할 기회가 온 거예요. 아, 이게 하륜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륜이 보기에는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명나라 원하는 누구? 정도전. 네, 정도는 직접 가서 해명하는 게 맞다고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조는 어떤 결론을 내놨을까요? 태조는 정도전 입장에서 좀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팔이잖아요. 태조는 이렇게 명합니다. 네. 하륜을 사신으로 파견하라. 그렇게 하륜은 갑자기 표전문과 관련된 신하들을 이끌고 명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막중한 임무를 받고 명나라로 가는 길, 하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 난제를 잘 해결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대박이죠. 이 기회에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까? 명나라에 도착한 하륜과 사신단. 하륜과 대신들은요, 명나라 황제에게 침착하게 자초지종을 상세히 고합니다. 자, 일단 조선에서 표전문의 형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모멸감을 들게 할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황제를 달래죠. 그리고 표전문은 정말 정도전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도전이 못 온 건 아파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왔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까스로 황제의 화를 푸는데 성공합니다. 와. 하륜은 무사히 조선으로 귀국을 하죠. 오, 능력을 인정받겠는데. 맞아요. 와. 자, 그렇게 난제를 잘 해결한 하륜은 당연히 조선 조정에서 입지가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이듬해 하륜은 거취에 대한 어명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포상 같은 걸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뭔가 관직을 더 받아요. 높은 거로. 승진. 무조건 정도전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한 거예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런데요, 이 어명은요, 하륜이 정말 상상치 못한 어명이었습니다.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거였습니다. 어? 하루를 지방으로요? 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조선에 출사한 이후에 쭉 중앙관직을 지내던 하륜이 갑자기 경상도 경주의 수령직인 계림 부윤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륜은요, 어떻게든 다시 중앙으로 돌아갈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와. 그래서 하륜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륜은요, 고려 때부터 절친했던 민재, 이 민재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민재,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그 이방원의 장인 장인이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민재를 만난 하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상본 것이 많지만은 공의 둘째 상위 같은 사람은 없었소. 내가 뵙고자 하니 공은 그 뜻을 말하여 주시오. 자, 여기서 공의 둘째 사위는 누굴까요? 이방원. 이방원. 맞습니다. 바로 이방원. 이때부터였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륜은 풍수지리 이외에도 어디에 일가견이 있다? 관상. 관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하륜은 민재에게 이방원의 관상을 극찬하면서 좀 선을 좀 놔달라고, 예,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륜이 이방원을 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힘을 합치려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륜은 이방원이 왕위를 노린다는 걸 간파했던 겁니다. 느낌이 온다. 이방원은 분명히 자기 세력을 뿌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원 편에 서서 권력을 차지하는 데 공을 세우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야심이 꿈틀 거렸던 거예요. 야. 자, 왕자 이방원이야말로 자신의 야망을 이뤄줄 차기 군주라고 판단한 하륜. 이제 하륜은 이방원의 킹메이커로 나선 겁니다. 이 무렵 이방원은요, 태조의 비호를 받는 정도전을 어떻게 제거할지 야.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방원은 이때 정도전을 치려고 했을까요? 1398년 5월 정도전이 왕자들의 사병을 몰수했더니 사병 여파를 한 겁니다. 당시 정도전은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방원 대놓고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와 종친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한 정도전의 압박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륜 작정하고 이방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를 써서 이 무리를 쳐 없애는 것뿐입니다. 와. 먼저 치자. 당하기 전에 또 당하기 전에 치자. 맞습니다.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정도전 무리를 선수 쳐서 없애야 합니다. 네. 한때 절친한 선배 정도전을 치자. 야. 와. 이런 결정하기까지 하륜에겐 큰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정도전을 죽이지 않으면 되려 이방원이 공격당할 상황이란 걸 하륜은 정확히 읽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하륜의 조언을 들은 이방원, 마침내 정도전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륜이 지방직인 충청도 도관찰 출척사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아. 눈치챘나?
뭔가 느낌새를 차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 오시죠? 네. 당장 한양을 떠나야 되니까 이방원 곁에서 계략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온 겁니다. 즉 이방원은 군사를 모으지도 못하고 하륜과 작전을 짤 수도 없는 대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륜은요, 환송연이 열리는 날 이방원에게 묘책을 알려주고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방원과 정도전이 척을 진 와중에 하륜과 이방원이 가깝다는 걸 주변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지금 군사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행여 정도전 쪽 사람의 귀에라도 이게 들어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영모가 영모가 되는 거잖아요. 술을 마시고 휘청대면서 이방원 앞에 놓인 숲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자, 왜 숲상을 엎었을까요? 그럼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죠. 그렇죠. 옷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방원이. 그러니까 이방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집으로 가버려요. 와. 자, 하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지금 이방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버렸어, 지금. 하륜 미안하다면서 쫓아가요. 그렇죠. 내가 가서 사죄해야 되겠다. 아.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아, 자연스럽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이방원은요, 자신의 집안 으슥한 곳에서 내립니다. 아. 잠시 후 뒤따라간 하륜도 말에서 내리죠. 아니나 다를까, 이방원은 하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와. 눈치를. 오. 자, 그래서 하륜은요, 안심하고 계책을 말합니다. 이숙번의 군사를 이용하십시오. 이방원과 친분이 있는 안산군수 이숙번의 군사를 쓰라고 한 겁니다. 자, 하륜은 왜 이런 계책을 내놨을까요? 네, 사실 거사일 즈음에 이숙번이 군사를 이끌고 한양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아. 한양에는 어쩐 일인가? 안산의 장졸들을 데려와서 궁전마마의 능을 보수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숙번은 군사를 동원할 명분이 있으니까 그 군사가 움직이면 정도전도 틀림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본 거죠. 의심 안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상황을 읽고 있던 하륜이 누구를 어떻게 이용해서 군사를 동원할 것인지부터 동선까지 모두 파악해서 완벽하게 제안을 해줍니다. 하륜의 이야기에 이방원은요, 무릎을 탁 쳤겠죠? 네. 이방원은요, 이숙번과 접촉해서 거사일에 군사를 움직이도록 당부합니다. 교수님, 하륜이 참으로 많은 역할을 했죠? 예, 사실 그 하륜이 이방원에게 이숙번의 군사를 이용하라라고 이렇게 조언했다는 내용은 그 연려신일 기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사의 기록이죠. 그런데 당시 이숙번이 이방원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었고 실제로 왕자의 난 그 거사 당일에 이숙번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황을 봤을 때 비록 야사의 기록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하륜은요, 충청도 도관찰 출적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398년 8월 26일 하륜이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와. 1차 왕자의 난, 그리고 하륜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말을 달려 서울에 이르러 사람으로 하여금 선언하고 군사를 끌고 와 도와서 따르도록 하였다. 아. 충청도에 있던 하륜은요, 거사전에 전방위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방원의 거사를 알렸습니다. 주변인들을 설득하고 세력을 동원해서 이방원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자, 그렇게 1차 왕자의 난은 결과 어땠죠? 성공. 성공. 그런데 이 난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가 있으니 누구다? 아. 정도전. 정도전.
거사가 일어나던 날 이방원 일파는요 지인의 집에 있던 정도전을 잡습니다. 하륜이 먼저 치라고 조언한 대로 정도전을 급습을 했던 겁니다. 정한군. 예. 접니다. 제가 끝내 정한군을 죽이지 못했군요. 배십시오. 전 이제 떠나겠습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세상을 호령했던 정도전의 아성은 하룻밤에 막을 내렸습니다.